한국 욕하는 거 쉬워요. 근데 해외 나가서 진짜로 월세 내고 일하고 아프고 외로워져 보면은 그 말 그렇게 쉽게 못 돼요. 제가 댓글에서 이런 말들을 봤어요. 헨리야, 너는 그냥 국뽕 유튜버야. 너 한국을 몰라. 한국 사람 해외 나가면은 어떤지 넌 하나도 몰라. 솔직히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은 웃기기도 한데 이제는 좀 화가 나요. 왜냐면 그건 저를 욕하는 말이 아니라 한국을 너무 우습게 보는 말이거든요. 마치 한국은 별거 아니고 외국 나가면은 다 해결되고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잖아요. 그게 진짜 철없는 생각이에요. 여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 나가서 카페 가고 사진 찍고 공원에서 누워있고 와 여기는 자유롭다 이라는 건 진짜 삶이 아니에요. 진짜 해외 생활은요, 월세 보고 한숨 쉬고 장바구니 가격 보고 멈칫하고 밤집에 가는 길에 계산하고 아플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혼자 밥 먹으면서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한국이 얼마나 피곤한 나라인지도 보이지만 동시에 한국이 얼마나 많은 걸 공짜로처럼 주고 있었는지도 보여요. 제가 호주에서 한국 사람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오형 동생들, 유학 온 친구들,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 회사 다니는 형들, 주말마다 한인마트 가는 사람들. 처음에는 거의 다 똑같이 말해요. 헨리야, 여기는 너무 좋아. 한국처럼 눈치 안 봐도 되고 퇴근하면은 그냥 제 시간이 있어요. 아무도 저한테 뭐라 안 해요. 숨통이 튀어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말 이해해요, 여러분. 저도 외국인이니까. 한국은 숨 막힐 때가 있어요. 비교 많고 가족 기대가 세고 친구 사이에서도 눈치 있고 회사에서는 사람 기계처럼 굴락해야 할 때도 있고 가끔은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시험 같잖아요. 그 압박에서 빠져나오면은 처음에는 진짜 천국 같아요. 아침에 커피 들고 햇빛 좋은 길을 걷고 아무도 저한테 관심 없는 느낌.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요, 진짜 문제는 그 자유가 오래 가면은 다른 얼굴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간섭이 없어서 좋았던 게 나중에 아무도 나를 안 찾는 차가움이 돼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 안 먹어도 된다던 사람이 3개월 뒤에는 한인마트에서 김치를 들고 거의 울 것 같은 얼굴이에요. 제가 브리즈번에서 한인마트에서 진짜 그런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어떤 한국 동생이 봉지 김치를 하나 들고 울면서 말했어요. 헨리야, 이거 너무 비싼데 그래도 안 사면 미칠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냥 김치 얘기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순간 김치를 산 거 아니에요. 집을 산 거예요. 엄마가 차려준 밥, 밤늦게 친구랑 먹던 국밥, 편의점 앞에서 마시던 음료수, 동네 골목 냄새, 지하철역 앞 사람 많은 공기, 그 모든 걸 그 작은 김치 하나에 담아서 산 거예요. 근데 댓글에서는 너무 쉽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채널에서 한국은 지옥이에요. 한국은 답이 없어요. 외국이 훨씬 나아요. 웃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려면은 외국의 지옥도 살아봐야죠. 외국의 좋은 부분만 보고 한국의 나쁜 부분만 보고 비교하면은 그건 비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상처받은 사람이 외국이라는 단어에 환장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을 완벽하다고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채널에서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호주는 지옥이다, 한국은 정국이다. 절대 아니에요. 한국은 박세요. 한국은 잔인할 때도 있어요. 한국은 사람을 몰아붙일 때도 있어요. 저도 한국에서 살면서 눈치 받고 상처받았고 한국어 못해서 무시당한 적도 있고 밤 늦게까지 지쳐서 집에 돌아간 적도 있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그걸 안다고 해서 이 나라가 아무 가치 없는 나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이상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욕할 때 마치 자기가 엄청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말해요. 나는 현지를 알아요. 나는 국뽕에 안 속아. 한국은 끝났다. 근데요, 자기 나라의 문제를 아는 것과 자기 나라의 가치를 못 보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문제를 보는 건 지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치를 못 보는 건 그냥 결핍이에요. 그 차이를 모르면은 평생 남의 나라 환장만 좋게 돼요. 호주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은 여기서 벌고 나중에 한국에 가고 싶다. 이게 진짜 1등이에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돈은 여기서 벌고 가족은 한국에 있고 친구는 한국에 있고 마시는 건 한국에 있고 병원은 한국이 변하고 밤길은 한국이 변하고 서비스는 한국이 빠르고 청은 한국이 더 깊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호주에 있어요? 헨리야, 돈 때문이에요. 날씨 때문일 때도 있어요. 뭐 삶의 속도를 늦추고 싶어서일 때도 있어요. 아이 교육 때문에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다 이해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한국 사람 중에 호주가 너무 안전해서 못 떠나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솔직히 못 봤어요. 여기 사람들이 나를 너무 쟁겨져서 한국에 못 돌아가 했어, 이 말도 거의 못 들었어요. 솔직히 들은 적 없어요. 대부분은 훨씬 더 복잡해요. 돈은 좋은데 외롭고 자유는 좋은데 허전하고 사람들은 친절한 것 같은데 깊게 들어가면 멀고 가게는 빨리 닫고 시스템은 느리고 아프면은 막막해요. 이게 해외 생활이에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사진에서 절대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너무 쉽게 말해요. 한국 뜨면은 끝이야. 외국 가면은 사람답게 살 수 있다. 한국은 헬조선이에요. 그 말 예전에는 이해했었어요. 저도 한국이 힘든 건 아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제가 묻고 싶어요. 정말 나가서 살아봤어요? 아니면 그냥 한국에서 받은 상처를 외국이라는 단어 위에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형이 있어요. 한국에서 너무 지쳐서 호주로 왔어요. 처음에는 매일 한국을 욕했어요. 형, 한국 사람들 너무 피곤해요. 한국은 경쟁밖에 없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 돼서 좋아요. 근데 몇 달 지나고 같이 밥 먹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왜 그래요? 그 형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형, 이상하게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구나 싶어요. 그 말이 저는 오래 남았어요. 한국은 귀찮아요. 맞아요. 누가 결혼하냐고 묻고 월급 얼마냐고 묻고 살 쪘냐고 말하고 집은 사냐고 묻고 가족은 너무 가까이 들어오고 친구도 가끔 선을 넘어요. 근데요, 그 귀찮음 안에 사람이 사람을 붙잡는 힘도 있어요. 서양은 선을 너무 잘 지켜요. 좋아요. 근데 선을 너무 잘 지키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아무도 선을 넘어오지 않아요. 내가 무너져도 그 사람들은 예의 바르게 거리를 지켜요. 내가 혼자 밥을 먹어도 내가 방에서 며칠 동안 안 나와도 내가 속으로 박살나도 아무도 귀찮게 안 해요. 처음에는 그거는 자유예요. 나중에는 그게 고립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한국을 너무 쉽게 욕해요. 한국의 간접만 보고 한국의 연결을 못 봐요. 한국의 속도만 보고 한국의 능력을 못 봐요. 한국의 압박만 보고 한국이 사람을 살려주는 순간을 못 봐요. 밤 11시에 배고프면은 음식이 오고 아침에 아프면은 병원에 갈 수 있고 카페에 앉으면은 사람이 있고 길을 걸으면은 불빛 있고 지갑 잃어버리면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친구한테 전화하면은 야, 나와 하고 만날 수 있는 나라. 한국인들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건 사람들이 가치로 안 봐요. 공기처럼 느껴요. 근데 해외 나가면은 알아요. 공기도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화나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헨리야, 너는 외국인이니까 한국 좋은 것만 봐. 이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한국 좋은 것만 본 거 아니에요. 한국이 힘든 것도 봤고 한국의 잔인한 경쟁도 봤고 남 시선 때문에 자기 인생 못 사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동시에 외국의 차가운 자유도 봤어요. 미국에서 살면서 웃으면서 인사했지만 진짜 내 일에 관심 1도 없는 느낌도 봤어요. 호주에서 살면서 날씨 좋은데 마음이 비어있는 한국 사람들을 얼굴에 봤어요. 스웨덴에서 자라면서 복지가 있어도 사람이 외로우면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냥 징장받아야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은 이해받아야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부터 이 나라를 너무 사구려처럼 다루면은 안 돼요. 싫으면은 비판하세요. 문제 있으면은 욕하세요. 근데 나라 존재를 쓰레기처럼 말하는 건 용기 있는 비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 부리를 자기가 발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밖에 오래 살아보면은 그 부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알게 돼요. 한국 음식이 그리운 게 그냥 입맛 때문만은 아니에요. 한국 말이 그리운 게 그냥 언어 때문만은 아니에요. 한국 친구들이 그리운 게 그냥 술자리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둥하는 세계가 그립다는 뜻이에요. 내 농담을 바로 알아듣는 사람들, 내 표정만 보고 야, 너 오늘 왜 그래? 물어보는 사람들, 내가 힘들 때는 쓸데없이 훈계하면서도 밥 사주는 사람들, 그런 세계는 아무도 나라에서는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한인타운이 있는 거예요, 호주에서. 그래서 한인 마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결국 한국 음식점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그게 약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이입하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이건 국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댓글로 저한테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헨리야, 너 들렸다. 너 모른다. 넌 한국을 너무 좁게 본다. 좋아요. 근데 제가 본 걸 말할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호주에서 돈 벌면서도 한국 밥을 그리워하는 걸 봤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도 어느 날 갑자기 외로워지는 걸 봤어요. 저는 한국을 욕하던 사람이 몇 달 뒤에는 가족 사진 보면서 조용해지는 걸 봤어요. 저는 한국을 떠난 사람이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안에 아직 살아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은 완벽하진 않아요. 한국은 비건해요. 한국은 사람을 몰아붙일 때도 있어요. 근데 한국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중에 밖에서 오래 살아보면 여러분이 지금 욕하는 그 한국이 사실은 여러분을 버티게 만드는 땅이었다는 게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깨달은 게 너무 늦어요. 나라를 사랑하라는 게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자기 나라를 사구려로 팔아넘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비판은 하세요. 바꾸세요. 싸우세요. 근데 물으면은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한국이 여러분한테 준 것들 중에 해외 어디에서도 돈으로 못 사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외국의 조용한 방에서 혼자 컵라면 물을 붓고 장 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리를 보면서 갑자기 한국의 시끄러운 밤거리 미치도록 그리워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은 우습게 봐도 된 나라가 아니라 너무 오래 곁에 있어서 소중한 줄 몰랐던 나라였다는 거예요.